2018년 영화로도 제작되었는데 역시나 우려와도 같이 세 번의 삶과 세 번의 세상의 심리에 도화꽃이 피어라 라는 제목과 같이 넓고도 웅장한 세계관을 영화 한 편으로 담아내기엔 무리였던지 롤러코스터 타기 스토리로 호불호가 나뉩니다. 영화는 뉴욕비와 양양의 이 세상 텐션이 아닌 미모로 눈 호강하시고 본격적으로 즐기시기는 드라마를 추천해드리고 싶습니다. 리니펀 감독, 양미 백천사음 소소역, 자오유팅 야화 무견조가역, 장지아오 절안역, 디리러바 봉구역, 서양의 그리스 로마 신화가 있다면 동양의 아스트랄계 도가 사상이 있다. 배경, 사해파랑이 다스리는 신성계 4개의 바다와 8개의 대륙 세계란 뜻 같습니다. 신선, 상선, 상신으로 계급이 정해지는데 이곳은 천족, 익족, 여우족, 소금족, 사해족, 인어족, 인간계 등 다양한 종족들이 있고 인간계와 신성계를 다스리는 종족은 천족으로서 용족입니다. 100세도 못 사는 인간들에 비해 신선들의 수명은 기본 몇십만 살입니다. 인간계의 1년이 신성계의 일일이니 수학 계산 좀 잘해주시기 바랍니다. 보는 내내 날짜 계산하느라 머리 아팠습니다. 첫 번째 생, 용의 기운을 받은 곤륜어에는 전쟁의 신, 상신 무견이 살고 있습니다. 무견에게는 17대의 제자 사음이 여자인데 남자만 받는다는 규칙에 남장을 하고 들어오게 되고 익족과의 전쟁에서 스승 무견이 동황종을 자신의 혼으로 봉인한 채 죽자 사음은 무견의 시체를 가지고 사라집니다. 여우족이었던 사음은 자신의 심장의 피로 스승의 육체를 보존하게 되고 곤륜어에서 무견이 소중히 돌보던 황금년을 돌보기를 좋아했었고 황금년의 정령이었던 야화는 사음을 사랑하지만 무견이 죽자 시들게 됩니다. 동화제군의 도움으로 청군의 첫째 태자 부인 낙서의 몸에서 기억을 잃고 환생을 하게 되는 야화. 7만 년이 지난 후 사음은 청구에서 백천으로 살고 있었고 여전히 소중히 스승 무견의 시신을 철저히 감춘 채 살고 있습니다. 청구와의 화합을 위해 둘째 태자와의 혼인을 추진 중이나 백천은 혼인할 생각이 없고 천천을 기다리다 지친 둘째 태자는 백천의 시녀 소진과 사랑에 빠져 그녀와 결혼을 하고 싶어하여 청군의 노여움을 사게 됩니다. 둘째 태자를 살리고 싶었던 셋째 태자는 감정이 없던 야화에게 결혼을 미루게 되고 그렇게 우야무야 두 종족 간의 화합은 야화의 혼인 약속으로 무마가 됩니다. 두 번째 생, 7만 년 후 익족의 왕의 봉인이 풀린다는 사실을 알게 된 백천은 홀로 스승 무견이 전수해진 술법으로 익족의 왕을 봉인한 동황종으로 가게 되고 익족의 황은 백천의 기억과 상선의 능력을 모두 없애버리는 봉인을 당한 채 백천은 동황준질산의 움막에서 깨어납니다. 옥천곤륜성 하나 옆에 있고 자신의 기억을 모두 잃게 된 백천. 때마침 동안준질산에는 적염금해수라는 흉악한 괴수와 싸우게 된 야화는 부상을 입고 치료차 3일 동안 머물 동굴을 찾습니다. 휴식 중인 야화를 뱀으로 착각한 천천은 외로우니 같이 살자 하며 야화를 데려옵니다. 작아진 용을 뱀으로 착각하는 천천은 열심히 날고기도 먹이고 전혀 효과 없는 약초를 붙여주는 등 허당짓을 계속합니다. 그 모습이 귀여워 3달이나 한 침대에 머물게 된 야화는 천천을 책임지겠다 결심을 하고 사망자의 도움으로 다친 인간의 모습으로 현신을 하여 천천 앞에 이름도 잊은 백천에게 소소라는 이름을 지어주고 둘은 결혼하게 됩니다. 길치에 밥만 지었다 하면 집을 불태우는 허당 소소에게 요리를 해주는 자상한 남편이 된 야화는 소소의 임신 소식을 듣고 뛸 듯이 기뻐합니다. 자신을 옥죄어 오던 태자의 신분을 버리고 소소와 함께 살기 위해 인어족과의 전쟁에서 죽음을 위장하려는 계획을 세우지만 야화의 스토커 소금에 의해 소소의 존재가 발각되고 소소는 천궁으로 끌려오게 됩니다. 소소를 천궁에 가둔 채 온갖 구박을 받고 억울한 모함까지 하는 소금. 소금은 모함을 위해 자신의 두 눈을 버리는 등 신분이 미천한 인간 소소는 천비의 신분이었던 소금에게 야화에 의해 두 눈을 내어주게 되고 야화는 소소의 벌을 대신해 3년간 하루에 36번의 벼락을 맞는 형을 받습니다. 마침내 야화의 아이를 출산한 소소는 아이에게 아리라는 이름을 지어주고 눈을 앗아간 야화에게 이제는 자신을 놓아달라며 소금에게 주선대에서 뛰어내리면 원래 있던 곳으로 가게 되는 말을 들었다며 주선대에서 뛰어내렸습니다. 하지만 주선대는 인간이 뛰어들 시 흔적도 없이 사라져버리는 곳이었고 야화는 소소를 구하지 못한 죄책감에 식물인간이 되어 절안상선이 간신히 살려놓게 됩니다. 세 번째 생, 300년이 흐른 뒤 동해수군의 연회에 참석하게 된 야화는 아들 아리가 수정궁에서 길을 잃자 아들 아리와 같이 있던 백천을 보게 됩니다. 살아있을 리가 없던 소소와 똑같은 모습의 야화는 믿지 않으려 해도 사소한 버릇과 흉터까지 똑같은 소소를 보며 소소임을 확인합니다. 절안상신에게 백천이 기억을 잃은 적이 있냐고 묻자 그렇다 라고 대답을 듣고 확신을 하게 되는 야화. 그는 소소가 인간계의 겁을 겪으러간 상신임을 알고 자신의 약혼녀였음을 알게 되자 거칠 것 없이 직진으로 백천에게 대쉬를 합니다. 하지만 자신보다 9만 살이나 어린 연하남이 부담스러운 백천은 그 모습이 당황스럽기만 하고
천신만고 끝에 백천의 마음을 얻게 된 야화. 그리고 결백등이 깨져 기억이 돌아온 백천은 소금에게 가서 빼앗겼던 눈을 되찾아오고 사라지게 됩니다. 너무 스포를 많이 하는 거 아니냐 물으시는 분이 있으시다면 하도 내용이 길어 이 정도면 너무 짧게 요약한 것이니 꼭 보시라 권하고 싶습니다. 세계관이 방대하고 인물들이 하도 많아 주인공 2명만 중점으로 얘기했습니다. 매력적인 캐릭터들과 고급 유머와 영적 진화를 좋아하신다면 원추 50주상식TV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